박정훈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부동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고 오전이고 마지막 날이라서 약간 좀 분위기가 약간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최대한 재미없지 않게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약간 어두운 것 같은데 우선 제 소개를 하려면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옥타를 여러분들처럼 그 자리 앞에서 수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옥타로 인해 저도 멕시코 대학을 다녔고 무역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원래는 무역에 대한 당연히 무역과 나왔으니까 무역에 대한 회사를 들어가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인맥도 없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데 다른 사업하다가 다른 회사도 취직도 해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떻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얻다 보니까 여기 빠지게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선 여기 오신 분들 다 스페니쉬 어느 정도 하시나요? 한국말만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스페니쉬 못하는 분들도 계시나요? 대부분인가요? 만약에 중간에 이제 못 알아듣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고 중간에 끊으셔도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BNS 라이센스하고 인모빌리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은 거죠. 들어보면 BNS 라이센스라는 뜻은 BN이라는 거는 이제 물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고 라이센스라는 거는 이제 풀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건물이 이제 땅에 박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동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이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이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BNS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고 인모빌리아라는 그 BNS 라이센스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인모빌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 복덕방, 부동산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말이고요. 이것도 또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중개사라는 말인데 뭐 인터메디아리오, 아트엔테, 코레노, 라세서, 콘술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콘술터예요. 마지막. 그게 차이점이 뭐냐면 다 중개인데 마지막에는 제가 하는 건 컨설팅 비슷한 식으로 뭐 부동산에 관한 뭐 컨설팅을 원하시는 뭐 투자를 하고 싶으시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한 뭐 컨설팅을 받고 싶으면 저한테 상담하셔도 되고요. 우선 아바라고 피아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집을 렌트하게 되면은 또 아바리냐고 물어보는데 차이점이 아바라고 피아노라고 아발이 잘못된 단어예요. 원래는 피아노라고. 피아노는 집이 있고 계약서가 있는 거를 피아노라고 하고 아발은 그 체계 같은 거 아니면 뭐 빠가레 이런 거를 보증해주는 사람들 보고 아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에서 뭐 아발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잘못된 지식이에요.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업무들은 대충 뭐 렌트, 매매, 뭐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무실, 집, 아파트, 토지 뭐 이런 거 다 부동산에 관한 거는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내고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뭐 회계나 아니면 이런 세금에 관한 것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사이트에다가 다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렌터 쿠비코스 이몰레리티 꽈트로 많이 보셨을 거고 대부분 뭐 구글에서 어디 뭐 검색을 찾아보시면 거의 대부분 사이트 탑 3가 렌터 쿠비코스 이몰레리티 꽈트로하고 떠오르십니다. 보시면은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사이트들이. 또 나머지는 다 무료 사이트들이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좀 찾아볼 수도 있지만 부동산 입장으로서는 거의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부동산끼리도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뭐 누가 뭐 집을 어디서 구하고 싶냐 이러면 정보가 다 나오고요. 그래서 뭐 밖에 걸어가시다가 이 아파트 마음에 드네. 다른 부동산이 있어요. 제 거 아니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만약에 제가 거기에 대한 상담이나 아니면 뭐 렌트나 이런 것도 다 대행할 수 있고요. 물론 반대로 다른 부동산들도 저희한테 이제 다가와서 어디 소나로사의 아파트 50m짜리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볼 경우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다 연결돼서 제가 없더라도 저희 이제 회사가 멕시코에서는 시티에서만 한 5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공부가 됩니다. 기술적인 면도 다 있고요. CRM이라는 그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부동산들끼리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몬텔레이 같은 경우도 기아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을 많이 못 하시니까 제가 가끔 거기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은행 대출이나 아니면 이제 마지막까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요. 월세를 받을 때까지 매매 같은 경우. 제가 역할이 뭐냐면 보시면 이제 직거래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부동산 안 끼는 건물들 보시면 건물주들이 대부분 내놓은 그 광고에다 내놓은 가격들이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팔고 싶은 가격에 거의 연결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장 조사라는 걸 모르고 또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광고를 할지도 모르고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자기 일도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거의 직업이니까 뭐 누가 몇 시에 만나달라고 그러면 가서 집 보여주고 그러지만 대부분 집주인들은 뭐 퇴근 시간이나 아니면은 틈틈이 시간이나 아니면 뭐 주말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건물주들이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도 이제 많이 저는 다양한 시간성이 없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공중인 과정도, 그러니까 노타리오라고 저희가 말로 노타리오 이런 것도 잘 과정도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미쳐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이나 부동산법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구매자나 이제 렌트 같은 경우는 세입자 신분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분들이 강될 수도 있고 납치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나 전화 와가지고 저희 집 보여주세요 하면 집 보여줘요. 되고 그러면은 전용득계라든지 이러면 이제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제 반대로 건물주 구입자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집이 정확한 건물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문서를 못 받기 때문에 만약에 렌트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렌트를 했어요. 계약서까지 다 쓰고 한 두 달 살았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저 계약서 다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주인인데 누구랑 계약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나가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간 이제 사기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건물이 담보가 잡혀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경고가 들어왔을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건 전혀 모르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 같은 것, 이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세금 같은 것도 이게 정확한 계산법인지 아니면 내가 정확히 세금을 정확히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시간도 똑같이 서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개자 역할이 서로 둘에 대한 답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은행 대출을 받으시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좀 낮아요. 멕시코는 좀 한국에 비해서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이제 스코시아방크라는 은행이 있는데 스코시아방크는 90%를 빌려줘요.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8.75%를 이자가 붙고요.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까지 기간이 허용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당연히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 프로테지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 기간도 따라서 5년 하는 거하고 20년 하는 거하고 그 이자율이 다르게 돼 있어요. 산탄데르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고, 반농대 HSBC 다 보시면 그 6개월이라는 그 히스토리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에베리지가 있잖아요. 제가 시킨 에베리지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하고 안 하고의 결정이 돼요. 아피르메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기간이 좀 길어요. 15년. 그럼 계산을 쉽게 해보시면 거의 9% 대한 거를 15년 동안 내시면 엄청 손해를 많이 보시겠죠. 방꾸말 같은 경우는 3개월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일 빨라요. 만약에 대출이 필요하시면 방꾸말을 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방꾸말은 이자율이 제일 높아요. 9.5예요. 대신. 바나맥스는 거의 평균적인 거고, 보시면은 거기서
산탄데리 그나마 제일 싸고 거기에 제일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괜찮은 은행인 것 같아요. 대출 만약에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왜 부동산을 해야 되는지 부동산을 돈 버는 방법을 보시면은 렌트를 이제 매매를 하셨잖아요. 건물이 있으시면 렌트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년마다 인플레이션 최소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요. 렌트비가 맨날 매년 오르잖아요. 렌트비가. 그러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까지 2.87%인가 4%인가 그래요. 거의. 그러면 해마다 계약을 연장시킬 때마다 그 인플레이션만큼 최소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동산의 그 시간을 많이 지나간다고 5년 후나 10년 후면은 건물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멕시코거든요. 거의 지금 거품이라고 봐야 되나? 제가 여기 멕시코 10년 전만 해도 소나로사의 방 2개짜리 이거는 한 8,000원, 7,000원 또 그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2배인 것 같아요. 한 15,000원, 싸면 15,000원, 뭐 대부분 18,000원, 뭐 괜찮은 건물이면 2만원 이렇게 가요. 그럼 이제 대부분 저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와요. 아, 소나로사의 방 2개짜리 10,000원이 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없다고 얘기하죠. 제가 솔직하게 없습니다 하면은 저 뭐 지금까지 아시는 분은 뭐 12,000원 주고 살고 있는데 왜 저 중개사님께서는 그런 건물이 없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지금 옛날부터 살고 계셨던 분들이고 거의 렌트비가 안 올려줬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가고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이 많이 상승하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를 하시면 재투자라고 하죠. 아니면 뭐 재건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뭐 토지 이용을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택인데 나중에 이제 뭐 사무실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게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대를 한다거나 뭐 옆에 건물을 같이 사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해서 한 건물로 만들어서 이제 더 가격을 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분양 같은 경우 이제 프레벤타인데 프레벤타로 좀 제발 좀 먼저 알아보시고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무조건 프레벤타면 가격이 낮다고 해서 다 괜찮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그 건축가가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고 중간에 대부분 뭐 이렇게 늦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묶인 돈이에요. 어떻게 빼지도 못하고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소송 걸리게 되면은 5년도 걸 수도 있고 뭐 운이 나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건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의 개런티가 있는지 그런 것도 계약서에 다 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은행 경매도 있는데 은행 경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대출 받으시다가 중간에 뭐 문제가 생기셔서 그 금액을 못 내게 될 경우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은행이 다시 압수해서 은행도 그 돈을 이제 손해 안 보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싸게 팔아요. 거의 한 뭐 50%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30%일 수도 있고 그거는 소송 진행마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저한테 또 오셔가지고
은행 경매된 거 한 200만 원 훨씬 싸게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거 구입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우선 변호사비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소송도 꽤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그 집에 살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멕시코는 한국처럼 다음날 아침에 나가라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렌트도 좀 많이 까다롭고요. 렌트 보시면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요즘에는 그 보증금하고 렌트비 달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보험 같은 거 들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증인도 세우라고 하고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하지만 좀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대부분 렌트를 하실 경우 보증인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고요. 안타깝지만 멕시코 법이 그래서 좀 쫓아내는 게 힘들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많아요. 외국인 경우. 그리고 부동산으로 손해 볼 때가 데발루아션이 있고 데프레시아션이 있어요. 그 차이점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두 가지 차이점. 데발루아션은 이제 외적인 거, 그러니까 내 건물의 외적인 거. 만약에 옆에 디스코전이 들어왔다던가 막 시끄럽게 한다던가 아니면 범죄가 그 주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라든지 이런 데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 거에 손을 많이 볼 때가 있고요. 데프레사시온 경우는 그건 이제 재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가 저희도 나이를 먹듯이 아파트도 나이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집값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 임대하고 매매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사업하시면 나중에 부동산을 하실 수도 있고 부동산이 왜 중요하냐면 필수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모두 다 어디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멕시코에서 계속 사실 거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렌트하우스 경우 보증금은 이제 피아돌이라고 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발이 아니고 피아돌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아돌이면 한 달 보증금은 대부분 이제 한 달 보증금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불 렌트, 그다음에 보증서, 1년 이상 렌트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건물이.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데 폴리사 크리니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화재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레스폰사빌리티 보험이라든지 그런 걸 때가 있고요. 그리고 최소 법적으로 1년 계약을 하셔야 돼요. 멕시코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출장 오시는 분들 6개월 렌트 해주세요 이런 거 못합니다. 다만 주인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하려고 하죠.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6개월이면 만약에 이 사람이 렌트를 안 주면 6개월 동안 공짜로 살아요. 왜냐하면 제가 소송을 걸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못 쫓아내요. 그러면 거의 6개월 동안 공짜로 살다시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 1년 계약은 멕시코 법상 그게 허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레일 익스텐션 대도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13년도부터 생긴 거인데 이제 마약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이 렌트하는 분들이 마약에 대한 그 관련이 있으면 집이 압수돼요. 이 렌트 하나 얼마 조금 더 벌려고 하다가 집을 잃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신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주택이 있으시면은 아무한테나 그리고 되도록이면 부동산 껴서, 제가 안 되더라도 다른 부동산 껴서 이거를 꼭 알아보시고 신문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렌트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피아돌이 없을 경우는 위 조건이랑 똑같은데 이제 보증금을 뭐 3개월이나 뭐 6개월이나 뭐 주인이랑 합의를 보셔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그 동세탁 어떤 이제 유명해졌죠. 그 HSBC 은행 사건 후로 이 부동산도 많이 타겟이 되는데 멕시코에서는 562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현금으로 내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집이 300만 원이면 나머지 250만 원은 은행 거래나 은행 거래로 하셔야 돼요. 이체라든지 체계라든지 등등으로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금액이 넘었더라도 그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안티나바로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은행 거래가 있으시더라도 가입을 안 하시고 나중에 그 세무서에서 오게 되면은 이것도 조건에 걸려요. 그래서 이것도 가입을 하셔야 되고, 컨스탄시아 레시덴시아는 이제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센다 가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외국인인데 집을 얼마 전에 샀다라는 그 증거를 남기셔야 돼요. 대부분 외국인 분들은 거의 안 하시는데 나중에 문제 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ESR, 이바, 이사이가 있는데 ESR하고 이바는 전에 강의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ESR하고 이바는 거의 이익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사이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실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은 매매를 하셨을 경우 예를 들자면 건물이 300만 원짜리인데 제가 200만 원을 주고 샀었어요.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그 차액을 제가 이익을 받잖아요. 그 100만 원에 대한 ESR을 하고 이바를 내셔야 돼요. 근데 이사이는 이제 반대편으로 구입자가 300만 원에 대한 그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정부는 무조건 그 이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를 무조건 안 봐요.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제 세금을 이게 오해인데 세금을 안 내시려고 300만 원짜리 집을 100만 원에 내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세금 면제가 되잖아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더 내셔야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판매를 하실 때 100만 원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를 하실 때 그 건물이 이제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그런데 400만 원이라든지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세금 폭탄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확한 금액에 내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최소는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 고객 중에 한 분도 지금 그 800만 원에 집을 파시려고 내놓으셨는데 200만 원에 사셨어요. 6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지금 내셔야 될 경우인데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300만 원에 사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면 나중에 자기도 나중에 팔 때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웬만하면은 원래 금액에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금 면제라는 게 있어요. 5년 이내
70만 우디스라는 게 있는데 우디스라는 거는 운이라는 인베스트가 투자 그거거든요. 투자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5.28이에요. 현재 5.28 곱하기 70만 페소를 하시면은 대부분 한 350만 정도 나와요. 350만까지는 세금 면제가 돼요. 집이 300만 원이면 세금 면제가 되시고 뭐 700만 경우는 이제 반만 되겠죠.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25% 무조건 돼요. 이거는 좀 불공평하지만 그러셔야 돼요. 데레초 데 딴또라는 게 있는데 데레초 데 딴또는 그 파실 때 세입자가 한테 먼저 팔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프레리얼이 있고 계약서 같은 경우 다 프로페코에 목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세스 오플토라스 그러니까 새 집인데 그거는 이제 개런티가 1년 정도 있으세요. 1년 동안 집에 뭐 금이 가거나 아니면 뭐 하수구가 막히거나 이런 것도 다 보장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서티피카도 같은 경우는 파실 때 나 이 집에 뭐 무쇠라든지 프레리얼이라든지 그 밀린 게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에펙티브하고 콘따드하고 차이가 뭐냐면 에펙티브는 현찰이고 콘따드는 현금이고 콘따드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현찰도 되고 이제 은행 이체라든지 뭐 체크라든지 이런 걸 이제 콘따드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인포트 이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인보이스를 다 보관하세요. 모든 지간, 뭐 중개사 그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 비용, 거기에 대한 뭐 건축 비용, 뭐 이런 거 자재 비용 다 하시면 나중에 하실 때 그게 세금에도 그 면제가 될 수 있어요. 면제, 그러니까 세금 깎는 때도 도움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거품이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언제 터질지 모르겠는데 거의 가까워졌다고 보는데요. 그냥 뭐 19호가 지금 달러가 많이 올라가는 입장이고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화면에도 잘 안 보이지만 경제가 지금 멕시코가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다 보니까 월급도 올라가게 돼요. 지금 최저임금이 70페소거든요. 최저임금도 올라가는 수준이고 최저임금을 많이 받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겠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제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이제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근데 멕시코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오늘 어제 같은 경우 달러가 16.35였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기 때문에 페소 가치가 지금 많이 다운된 상태예요. 근데 달러가 페소 가치가 다운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많이 상승하는 상황이고 이자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매매율도 좀 타깃이 가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뭐 4%, 5% 정도 하는데 이 나라는 거의 10% 정도 되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공부를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오늘 같은 지금 보시면 최하예요. 지금 1970년부터서 올해까지 2.87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찍고 있는데 네, 이 나라 대통령이 들어온 후로 빼냐니또가 들어온 후로부터 지금 4배소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달러가. 그래서 수입하시는 분들은 많이 피해를 보시겠지만 다른 분야들도 그걸로 인해 돈을 많이 벌거든요. 아까 빼소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만약 여기서 이제 집을 그러니까 땅에 찔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추천하실 만한 곳인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알면은 저도 거기다 많이 투자했을 거고요.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어요. 다만 보장은 못 해드리고요. 보시면 지금 멕시코 지도상 보시면 지도가 없는데 시티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 소나로사가 이 중심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나로사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건물이 많아요. 재건축도 있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사무실 좀 많이 나와요. 꼰대사라는 집이 이제 주택이 많은데 거기는 좀 오래된 편이고 좀 내려가서 델바제 이런 쪽은 다 사무실 쪽이고요. 그다음에 인수르켄트에서 만약에 건너시면은 거기는 이제 대부분 좀 위험한 동네고 별로 동네가 안 좋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이제 남쪽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폴랑코 쪽, 그다음에 산타페, 인델로마스 쪽도 많이 지금 오르는 편이에요. 근데 제일 핫한다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 폴랑코가 가격이 거의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사이 같은 경우는 그 프로테지가 없어요. 예, 왜냐면 이건 다 공중이 상륙해서 그 세무소에다가 그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소에서 답이 와요. 얼마라는 프로테지가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건물을 10년 전에 사셨을 때는 peso가 그 당시에는 10peso짜리 가치가 있었으면 지금은 현재화로 보시면은 8peso가 되셔서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 옛날 10peso하고 지금 10peso하고 똑같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달라요. 노타리오 커미션은 사는 사람이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한 7%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발루는 아발루어하고 그 시장 가격하고 두 가지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은 저희 이제 부동산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실거래가를 얘기하는 거고 아발루 가격은 단지 그냥 세금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말로 까따스라이라는데 그게 지금 낮아요. 근데 그 금액하고 그 시장 가격은 전혀 상관없어요. 예, 질문했습니다. 예. 그 외국인이 토지 구매하는데 뭐 제약사항이 있는 지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있는 지역하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저희 렌탈을 해서 살다 보면 집에 하자가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천장에 불이 샌다거나. 저희 동네는 주인이 맨날 말로만 해준다고 안 해주던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실제는 외국인들 제한이 그 국경이나 아니면 그 바다에서 50km 이내는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50km 후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금이 가거나 이런 경우는 답을 되게 쉽게 드리자면 착한 주인은 그냥 해줘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하자면 주인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만약에 일으켰으면 집을 부셨거나 고의적으로 했었으면 제가 물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건물에 대한 하자기 때문에 그거는 주인이 그걸 해야 돼요. 예. 그 여기 시티에 그 페르페토 술 쪽에 있는데 그쪽에는 솔직히 이렇게 많이 한국 분들도 많이 안 사시고 뭐 집값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그 페르페토 술 쪽에. 페리페리코 쓰고 꼬주악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꼬주악관 동네가 꽤 커요. 꽤 크고
나누자면 페리페리코 쪽으로 가시면 그나마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요. 좀 괜찮은 집. 집값 만약에 제가 이제 렌트로 집을 내놓으면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 조사를 해서 제가 단정을 내리고요. 대부분 이렇게 투자로 하시던 부동산은 다 장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으로는 무조건 안 되고요. 단기간으로 생각하셔서 만약 10년 후면은 뭐 렌트 받아서 하면 되겠다라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지금 구매하시는 게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팍 오르거나 그러니까 재개발 쓰자는 이상 팍 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아까 전에 인플레이션으로 3%, 4%, 5% 정도는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이렇게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왜냐면 지금 인수견대나 레포르마나 큰 길가 옆에는 가치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한 꽈드라나 두 꽈드라, 세 꽈드라 떨어지면 이제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당연히 건물 나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보셔서 이제 렌트가가 나오니까 딱히 뭐 답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기 좀 다음으로 연결이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 강정 간사님 이메일 알려주실 수 있어요? 주입니다. 나와 있나요? 네. 저 우리 책자에